그는 가난하고 못생긴 루저였고 불량배인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KFC맨 영상을 발견하고 코너 맥그리거처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괴롭히던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유튜버 파코가 7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0만 구독자 기념으로 그의 친구이자 미모의 유튜버인 루미가 그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대 분장을 한 호반이를 봅니다. 그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한편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놀리고 호반이의 굴욕을 무시했습니다. 파코가 갑자기 호반에게 웃으라고 협박했고 호반은 신나게 분장하는 걸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마치 상큼한 광대처럼 말이죠. 파코는 또 구독자들에게 자기 채널을 구독하면 플레이스테이션 5를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호반은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간 그는 조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고 2명의 새로운 유튜버들이 자신을 괴롭히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말이죠. 그러고는 교실로 돌아왔고 파코의 촬영 감독인 스네퍼가 그에게 쿵푸 팬더 발차기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네퍼 역시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호반은 그도 싫어했지만 스네퍼가 약골. 갑자기 스네퍼를 노려보자 스네퍼는 겁먹기 시작했다. 그는 괜찮은 척했지만 호반은 파코 없이는 스네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호반이 바닥에 있는 동안 루미는 라이브 스트림 덕분에 3만엔을 번 파코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 돈은 라이브 스트림 덕분이었다. 호반은 그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호반과 스네퍼는 같은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튜버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스네퍼는 파코에게 채널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파코는 그에게 부모님 계좌랑 통장이 필요해. 갑자기 스네퍼는 호반이의 계좌를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생각을 했어. 채널을. 그는 호반이에게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냐고 물었고 호반이는 그 질문에 충격을 받았어. 질문에 파코는 웃기 시작했고 호반이의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을 거라고 놀리기 시작했어. 오래전에 브로드스키는 화가 났지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변호하지 않기로 했어. 어머니를. 나중에 그는 병원에 있는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방문했고 어머니는 그를 걱정했어. 아들의 얼굴에 멍이 들어서 의심했습니다. 그는 바나나에 미끄러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후에 호반이는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 일터에 갔고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그에게 항상 희망을 주었는데 그것은 봄이라는 그의 여신의 미소였습니다. 봄이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었고 카일리 제너보다 더 예뻐서 그를 짝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일리 제너보다 더 귀여웠거든요. 그는 또한 식당의 아이돌을 볼 때마다 항상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시 후 파코가 왬 도날드에 나타났고 호반이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맨 스네퍼와 함께 말이죠. 파코는 자신이 아이쇼 스피드처럼 유명해졌다고 생각했고 여신 보미를 꼬실 계획이었습니다. 보미를요. 그래서 그는 보미에게 작업을 걸려고 피클 없는 크래비 패티 더블 빅맥을 주문했습니다. 피클 없이요. 동시에 호반이는 보미가 30초 안에 그 버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초 안에요. 그러자 파코는 30초 안에 버거를 받지 못하면 보미의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호반이는 자신의 짝사랑을 구해주고 피클 없는 크래비 패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코는 보미 번호를 구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호반이 보미를 구했지만 내일 학교에서 맞을 걸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맞을 거예요. 한편 보미는 호반이 W 리즈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호반을 자신의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호반은 스네퍼를 위해 라면을 끓였고 부끄러워했어요. 스네퍼를 집에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서 스네퍼에게 어머니의 계좌 정보를 주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 후 호크투와 여자처럼 스네퍼의 라면 그릇에 침을 뱉고 그에게 주었어요.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스네퍼는 모니터가 꺼진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호반을 보던 중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이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호반을 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호반은 사과했고 자신의 집에서 맞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갑자기 스네퍼가 그의 어머니를 모욕했지만 이번에는 호반이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맞서 싸워 스네퍼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고 호반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김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싸움을 벌였지만 라이브 스트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스트림을 발견한 게일이 나오는데 그녀는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호바니는 자신이 가난하고 못생긴 누저라는 걸 알기에 잠 못 이뤘어요.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무능함이 부끄러웠어요. 그러고는 전원을 끄고 그날을 잊으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바니는 잠에서 깨자 스네퍼에게 전화가 왔어요. 스네퍼는 호바니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호바니는 스네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잠시 후, 호바니는 어제 자신이 걸려 넘어졌던 케이블을 발견했어요. 그는 어제 스네퍼를 김치로 때리면서 싸운 장면이 스네퍼에 의해 스트리밍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치로. 스네퍼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에 창피해서 울었어요. 김치로 맞고 있어요. 그러자 호바니는 새로 만든 튜브 앱을 열었고 자신의 영상이 바이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바니는 자신이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한 후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조회수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창피한 싸움 영상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스네퍼가 교실에 들어왔고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무마하려 했고 따돌릴 낙오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덕후를 공격했는데 그 덕후가 그를 되치게 했어요. 그래서 스네퍼는 두들겨 맞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파코도 스네퍼를 비웃었고 스네퍼는 이제 끝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학교의 새로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다 병원에 있는 호반을 보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맥도날드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지만 유튜브 돈으로 지불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는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생각했지만 스네퍼가 그를 찾아내서 자기 못생긴 얼굴에 숨겼어요. 스네퍼는 울면서 호반의 유튜브 돈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호반은 스네퍼 다리 사이로 발길질을 해서 스크램블 에그를 먹게 했기 때문에 골칫거리였어요. 계란말이요. 스네퍼는 혼쭐이 났고 호반은 유튜브 돈을 스네퍼와 나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싸우기 시작했고 호반은 더 이상 스네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싸움 후에 호반은 스네퍼를 위로했지만 여전히 돈을 나눠줄 생각은 없었어요. 스네퍼에게요. 갑자기 스네퍼는 병원 밖에서 싸우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다고 밝혔어요. 병원 밖에서요. 호반은 스네퍼가 자신을 더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스네퍼는 호반에게 제안을 했어요. 호반이 파트너. 그는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호반을 설득했습니다. 호반은 더 이상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유튜브의 다음 미스터 비스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네퍼는 호반 채널의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호반은 돈이 비처럼 쏟아질 거라는 걸 깨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스네퍼는 다음 상 나이트가 되어 불공정 계약을 통해 호반을 이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자 스네퍼는 호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호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네퍼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파트너십을 거절했습니다. 스네퍼는 호반이 제안을 거절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스네퍼는 수익의 10%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반은 역으로 카드를 써서 진짜 치가처럼 할인된 가격에 촬영 감독을 구했습니다. 치가. 다음 날 호반과 스네퍼는 파코에게 강제로 그의 라이브 스트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스네퍼는 호반에게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코가 시청자를 더 늘리려고 애쓰는 동안 호반은 파코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코에 대해서 그는 파코가 자신에게 많은 나쁜 짓을 한 괴롭힘꾼이라고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호반이 파코에 대한 진실을 밝힌 이유는 파코의 것을 훔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코의 구독자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고 게일이 호반의 교실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호반이 맞을 거라는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스네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파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반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파코의 라이브 스트림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파코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호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반은 스네퍼를 바라보았고 그는 이미 그들의 진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반의 채널에서 자신의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파코가 못된 괴롭힘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 호반이는 맞으면서 새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싶었지만 시청자들이 과연 보고 싶어 할지 궁금했다. 그가 구타당하게 내버려 두다. 그 순간 그는 싸움 자세를 취하고 자신을 방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코는 호바니의 모습에 화가 났고 시청자들은 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스네퍼는 놀랐고 파코에게 맞설 용기가 있는 호바니를 존경했습니다. 잠시 후 호바니는 아무도 그들의 싸움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파코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기 시작했고 상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브롱크스 출신 깡패처럼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호바는 떨기 시작했고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파코가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고 호바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는 파코가 암에 걸린 어머니를 모욕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호바는 화가 나서 모든 힘을 다해 적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놀랐고 그는 자신이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그는 약골이었기에 공격은 실패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파코는 호반을 벌하기로 결심했다. 파코는 존 시나처럼 WWE 기술을 사용하여 호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호반은 사람의 체중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파코는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금만. 파코는 자신이 파이터 문성씨의 낮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과했고 채팅방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랐어요. 호반도 감명받았어요. 문성씨가 몇 마디 말로 방 전체 분위기를 압도했거든요. 말이죠. 그 후 문성씨는 다시 잠들었고 파코는 방을 나갔어요. 스네퍼는 호반이 파코에게 졌음에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파코는 휴대폰을 충전했고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갑자기 댓글을 읽다가 호반의 라이브 방송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호반은 행복했고 진실을 밝혀낸 최고의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파코에 대한 진실 말이죠. 모두 파코가 괴롭힘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코의 구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파코의 인기는 만까지 떨어졌고 구독자들은 그 이유로 그를 구독 취소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며칠 후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파코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 기간 동안 호반은 많은 새로운 구독자를 얻었고 다음 에마 비스트가 되고 싶어 했어요. 미스터 비스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스네퍼는 호반에게 그들의 주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싸움이요. 하지만 그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영상에 광고를 넣으려면 싸움이 1분 이상 지속되어야 했거든요. 1분 이상 싸워야 했어요. 호바니는 그들이 큰 문제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3분 이상 싸움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 후 그는 구글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싸움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갑자기 그는 유튜브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캐푸시맨을 찾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호바니는 그 채널을 보고 놀랐어요. 영상 조회수가 없었거든요. 삼닭이 자신을 소개했고 호바니는 첫 번째 규칙을 배웠습니다. 갑자기 삼닭이는 호바니에게 아프지 않게 맞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고 호바니는 너무 수상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삼닭이의 강좌 영상이 사기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맥도날드에 갔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월급이 어머니 병원비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호바니의 그만두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몇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입니다. 보미는 자신의 영웅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는 호바니가 유튜버가 되려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보미가 나타나 그가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호반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파코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호반은 보우만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네퍼는 그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물었고 호반은 보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네퍼는 그에게 3분 이상 싸움에서 살아남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직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3분 이상 싸움에서 살아남는 문제 말입니다. 호반은 KFC 남자를 생각했지만 너무 수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네퍼는 호반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입니다. 갑자기 루미가 나타나 호반과 함께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팬인 리즈를 이용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잠시 후 파코가 교실에 나타났고 그는 호반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는 삼닭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삼닭은 그에게 그런 순간에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라고 가르쳤죠. 그는 적들이 화가 나서 즉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했고, 호반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호반은 KFC 남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다치지 않고 맞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치지 않고 말이죠. 갑자기 스냅퍼가 개입해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파코는 구독자를 더 잃고 싶지 않아서 멈췄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물러서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을 위협하며 나중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스냅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서 안도했습니다. 한편 호반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닭의 튜토리얼. 영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과 후에 그는 스냅퍼를 기다렸습니다.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콘텐츠 주제로 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보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일처럼 행동하며 그의 대만식 어투로 보미의 DM에 쪽지를 슬쩍 보냈습니다. 갑자기 호바니의 영상을 본 2명의 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칭찬하며 그를 이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잠시 후 호바니는 깡패들에게 위협을 받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호바니를 강탈하려 했습니다. 스냅퍼는 친구를 구하려 깡패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냅퍼의 구출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깡패는 호바니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미의 메시지에 아직 답장을 못해서 휴대폰을 뺏긴 것이 슬펐습니다. 아직 답장을 못했어요. 갑자기 그는 깡패에게 스냅퍼의 휴대폰을 훔치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스냅퍼는 아이폰 20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20이었거든요. 하지만 스냅퍼는 동료에게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호반이 깡패와 싸워서 핸드폰을 되찾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스냅퍼는 호반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호반은 싸움을 해서 자신의 라이브 스트림으로 많은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호반은 자신의 핸드폰을 훔친 깡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의 주먹잡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깡패가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알아낸 후 그는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상대크의 가르침을 따라 맞으면서도 다치지 않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갑자기 상대가 공격해왔고 호반은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고 그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마로 공격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냅퍼는 이에 놀라 호반이 얼굴을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반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폭력배는 다시 공격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호반은 제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호반은 배운 다음 교훈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호반은 계속 움직이며 손쉽게 공격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폭력배는 화가 났습니다. 호반은 공격을 피하면서 이마를 방패처럼 사용하여 다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후에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보미에게 답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호반이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약한 누저가 깡패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잠시 후 호반은 공격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른 영상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수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격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절망했고 스냅퍼는 그들의 영상이 지루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구경꾼을 잃고 싶지 않았고 싸움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호반이 이길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스냅퍼는 그 구독자가 무술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모두 호반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구독자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구독자는 깡패의 손이 다쳤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멈췄고 호반은 싸움에서 이겨서 놀랐습니다. 호반은 심하게 다쳤지만 휴대폰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즉시 보미에게 답장을 하고 목욕 중인지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채팅창은 호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승리에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채널은 성장했고 많은 새로운 구독자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첫 수익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번 돈을 보고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그 후 호반이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카이 사나처럼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스냅퍼는 그들이 노란색 표시를 받지 않은 것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란 마크를 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의 독점 검열 시스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독점적 검열 시스템 말이죠. 그러다 편의점 앞에서 루미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로요. 갑자기 그녀가 편의점 안을 쳐다보자 스네퍼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호바니를 발견하고 그를 이용해 자신의 명성을 높일 계획을 세웠지만 스네퍼는 친구를 구했어요. 그 다음 호바니는 구찌 트랙수트를 발견했고 센트럴시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요. 가격을 보니 비슷한 트랙수트 100벌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 생각은 없었지만요. 스네퍼가 구찌 매장에 들어가서 샀어요. 하지만 스네퍼는 그들이 최고라고 말했고 자기도 스스로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호바니는 생각해봤지만 항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했어요. 갑자기 보미한테 메시지가 와서 마음을 바꿨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호바니가 구찌 트랙수트를 입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미와 데이트가 있어서 그는 긴장했습니다. 호바는 진정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그를 험담하기 시작했고 호바는 유명세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열렬한 팬이라고 말하는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잘생긴 K-팝 스타가 그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호바는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피를 당했고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K-팝 스타준이 보미를 발견하고 그녀를 띄워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당했고 그녀는 호반을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녀는 또한 호반의 트랙슈트가 서로 맞아서 좋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호반이 항상 인기 있는 아이들에게 질투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교에서도 운동에서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호반은 자신이라도 싸움을 잘했으면 했습니다. 그는 또한 문성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했고 아무도 그에게 덤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미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런 다음 두 사람이 공원에 있는 것을 보는데 보미가 우연히 호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몽상에 잠겼고 보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꿈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두 아이도 있었어요. 갑자기 몽상에서 깨어났고 보미는 그가 멍하니 있는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그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어쩌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고는 보미가 자신에게 질렸다고 생각했고 자신과 보미가 같은 옷을 입었다고 수군거리는 커플을 들었어요. 그가 보미에게 창피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닝복을 벗었어요. 보미에게 창피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딸기 파르페를 시켰고 보미는 호반에게 호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호반이는 여자 경험이 없어서 보미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호반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보미는 갑자기 가려고 했습니다. 보미가 가려는 순간 호반이는 그녀를 붙잡고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여자랑 처음 이야기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자 그의 매력치가 3만이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보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고 말했고 보미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그의 마음에 보미는 기뻐했고 데이트를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엘은 그를 지켜보며 그의 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미는 어릴 적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고 호반은 미소 지었는데 자신이 보미의 남자친구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호반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보미의 초등학교 친구가 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반은 그녀가 음악 세계에 떠오르는 스타와 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반은 다시 몽상에 잠겼고 보미와의 미래가 문성과 가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꿈속에서 문성은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후 보미는 그가 문성을 아는지 물었고 호반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문성이와 친구인 척한 건 자신이 루저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패배자라는 사실을. 갑자기 보미가 문성을 발견했고 호반은 자신의 대답을 후회했어요. 보미는 문성을 보고 기뻐하며 그와 호반의 우정에 대해 물었어요. 호반과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요. 갑자기 보미가 호반을 쳐다봤고 호반은 다시는 보미의 귀여운 미소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미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다시는. 그는 보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었지만
문성이 그를 구했어요. 그러고는 호반의 이름을 물었고 호반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게다가 문성은 그들이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호반이는 문성이가 좋은 사람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둘이서 공원을 함께 걷는데 호반이는 자신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잉여인간 같았어요. 호반이는 파고든 발톱이 아프다고 말하며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보미는 슬퍼했고 스네퍼는 몰래 데이트를 생중계했어요. 잠시 후 그는 스네퍼에게 납치당했고 호반이가 게임에 끼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호반 자신도 자신의 오라가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신망까지 떨어진 걸 알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스네퍼는 친구에게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스네퍼는 그에게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에 대한 사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이는 스네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스네퍼는 그에게 그냥 헛소리만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네퍼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네퍼는 친구를 설득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했고 서로 껴안았지만 하지 않았다. 이후 호반이는 보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전투에 나섰다. 한편 채팅방에서는 스네퍼가 단지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호반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했을 뿐이라며 웃고 있었다. 그러다 호반이 발톱이 걱정돼서 보미랑 호반이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괜찮다고 설명하고 문성이는 떠났어요. 문성이는 잠깐 들른 거라 호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딸기 파르페를 먹어보고 싶어서였어요. 문성이는 떠나기 전에 호반의 싸움을 보고 인상 깊었던 깡패와의 싸움에서 호반이 맞은 타격들을 보고 호반이 좋은 파이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 동작을 일부러 안 했냐고 물었어요. 호반이는 놀랐고 그도 KFC맨 채널을 보는지 궁금해했어요. 호반이는 이 말에 놀라 그도 KFC맨 채널을 보는지 궁금해했어요. 이후 보미와 데이트를 계속했고 호반이는 매우 긴장했어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보미는 정직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답했어요. 사람들, 그때 호반은 그녀에게 이상형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지만 갑자기 멈췄다. 그 이유는 스네퍼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스네퍼를 보니 스네퍼가 얻어맞고 있었다. 그 순간 파코가 그의 뒤에 나타나 호반에게 복수하려 했다. 보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호반은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코는 허락하지 않았고 보미를 공격했다. 파코는 보미를 모욕했고 호반은 삼닭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있으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파코를 자극하며 싸움을 걸었다. 파코가 호반을 공격했지만 이마로 공격을 막으려던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때 호반은 삼닭이 자신에게 같은 수법이 2번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던 것을 떠올렸다. 2번. 호반은 삼닭의 다음 영상들을 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삼닭이. 그러자 파코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다. 호반은 자신이 항상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튜브가 자신의 비참한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돈과 명예 때문에 격투 훈련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파코에게 얻어맞아 심하게 다쳐 있었다. 그는 집에 가고 싶었고 파코는 보미 앞에서 그를 굴욕적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호반은 파코에게 보미를 놓아달라고 했지만 파코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호반을 공격했습니다. 호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코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보미가 다치지 않을 테니까요. 갑자기 그는 호반에게 엉뚱한 묘기를 보여주라고 명령했고 스네퍼는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보미가 파코를 때렸고 호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코는 카메라 앞에서 보미를 때릴 계획이었지만 호반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호반은 바지를 벗기 시작했고 파코 채널이 정지당하게 만들 정도로 더 나아갔습니다. 정지당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전에 문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호반을 굴욕으로부터 구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상했습니다. 그 후 그는 파코의 친구들을 때렸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코는 문성을 몹시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미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문성은 호반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반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미를 집에 데려다주고
호바니를 혼자 남겨두고 갔어요. 한편 게일은 호바니를 지켜보다가 자기도 집으로 갔어요. 그 순간 호바니는 자신이 언제부터 루저가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매일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파코를 만난 후에 루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코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울기 시작한 호바니가 보이고 스네퍼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파코는 카이세노트보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스네퍼에게 돌렸고 그는 호바니만 걱정했어요. 자신 때문에 며칠 동안 학교를 땡땡이 쳤습니다. 나중에 보미가 호반에게 전화를 걸지만 호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호반은 삼닭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강해지기 위해 훈련했고 원펀치맨 챌린지도 했습니다. 삼닭은 코너처럼 UFC 파이터가 되는 기본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맥그리거처럼요? 결과적으로 호반은 동기부여를 받고 한 달 동안 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네퍼는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하며 호반에게 집에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호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생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호반은 스네퍼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었고 스네퍼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했어. 스네퍼는 어리둥절했지만 호반이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했어. 호반은 배짱이 좋았고 파코에게 싸움을 걸었어. 그리고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스네퍼가 룸메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것을 축하했어. 동시에 그는 호반이 한 달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그를 그리워했고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했고 룸메의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했어. 갑자기 파코가 나타나서 호반의 절친인 스네퍼를 괴롭혔어. 파코는 스네퍼에게 역겨움을 느꼈고 그런 비참한 루저인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어. 모두가 스네퍼를 얕잡아봤고 그 자신도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구들, 파코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고 구독자 90만 명을 달성했다. 그는 학교의 깡패 퓨디파이가 되었고 스네퍼는 바이럴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 그 후에 파코는 호반을 학교에 데려가서 그를 괴롭히자는 생각을 했어요. 라이브 스트림. 스네퍼는 친구를 팔 생각은 없었지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오후 그는 호반이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호반이의 주소 다시. 스네퍼는 엄마가 호반이 학교를 빼먹는다는 걸 몰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파코에게 호바니의 주소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스네퍼는 평생 파코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친구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평생 파코에게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그때 스네퍼는 친구에게 파코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집에 있으라고 경고하려 했어요. 파코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스네퍼는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했지만 호바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생을 바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자 호바니는 스네퍼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스네퍼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했어. 스네퍼는 당황했지만 호바니는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했어. 바이럴 히트 구독자들은 신났고 스네퍼는 단짝 친구 걱정이 됐어. 그때 호바니가 멋있어 보이려고 손에 뭔가를 적어놨다는 걸 알았어.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파코가 공격했지만 호바니는 막아냈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파코는 그를 놀렸어. 파코가 공격하려는 순간 KFC맨 영상을 본 게 생각났어. 같은 동작으론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알았지만 보미를 다시 보고 싶었고 더 열심히 싸움을 연습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울었고 다음 격투 수업 비디오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삼닭은 다음 비디오에서 호반이 어떻게 일반인을 이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싸움에서 그는 다음 기술을 배우려면 한 달 동안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 한 달 동안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반은 구식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역겨웠고 그는 죽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로니 콜먼의 유청 단백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로에서 슈퍼히어로로 가는 의지였습니다. 그 후 그는 세 번째 단계를 배우고 호반은 다음과 같이 체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수영장에 가지 않고 그는 공중 목욕탕에서 지구력 훈련을 했습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훈련을 계속했고 많은 근육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휴식을 취했고 그는 이 훈련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육을 계속 키워야 했고 삼닭은 마침내 그에게 이 특별한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초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작이 무엇인지 UFC 파이터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가 말하길 그것은 복싱 기술이 아니었고 호반은 온 힘을 다해 다리에 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하는 발차기를 하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호반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유명한 로우킥을 배우고 진정한 UFC 파이터가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기술의 놀란 파코를 부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호반이 매일 로우킥 기술을 연습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호반은 시합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파코는 호반의 로우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호반이 로우킥을 잘못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구독자 한 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코는 틀렸어. 갑자기 문성이도 감탄하며 말했어. 호반이 순간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유명한 종아리 차기를 썼기 때문이야. 그 유명한 종아리 차기는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기술이었지. 문성이는 아마추어 엠메 선수도 다칠 수 있는 동작이라 초보자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투기. 갑자기 파코가 화가 나서 호반의 얼굴을 치려고 했어. 호반이는 유튜브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도망쳤어. 그러고 나서 호반이는 다시 종아리 차기로 공격했고 모두 놀랐어. 한편 문성이는 호반이가 왜 다음 공격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호반이가 힘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어. 몇 초 후 파코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호반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호반은 최고의 선수처럼 타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한 달 만에 달라졌고 계속해서 종아리 차기를 사용했습니다. 파코는 호반을 과소평가했지만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갑자기 다음 기술을 사용하여 파코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파코는 벽으로 날아갔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반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파코의 친구들은 그를 위해 복수하려 했습니다. 스네퍼는 자신의 친구를 보호했고 호반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스네퍼는 파코의 친구들이 자신 때문에 겁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문성이 그들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호반을 칭찬했고 호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에게 구독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호반은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파코의 채널은 구독자가 줄어들었지만 바이럴 히트는 더 커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고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했고 어머니께 비싼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친구가 어머니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네퍼는 문 앞에 있었고 호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성. 스네퍼가 실망해서 호반을 때리려 했지만 호반은 스네퍼의 주먹을 막았고 이제 또 다른 좋은 친구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저녁에 스네퍼는 바이럴 히트를 위해 편집자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반에게 영상을 계속 흥미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스네퍼가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고 팬들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그들 중 일부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팅창에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 적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채팅창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쏟아졌고 호반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훌륭한 편집자가 될 거예요. 잠시 후 노인처럼 말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미스터 비스트 편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호반이는 구독자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스네퍼는 그 남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호반이에게 차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반이는 그 사람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겔이 나타나 노인처럼 말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고 두 유튜브 파트너는 놀랐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스네퍼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여전히 여자아이가 자신들의 영상 편집을 자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스네퍼가 그녀를 놀리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그 순간 스네퍼는 그녀에게 반했고 몽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과 케일이 결혼해서 자신이 그녀에게 꽃을 가져다주는 꿈을 꾸었어요. 그는 월가의 남자처럼 보였어요. 그 후 그는 깨어났고 게일 앞에서 침을 흘리는 바람에 창피를 당했어요. 그녀 앞에서 침을 흘렸어요. 스네퍼는 넘어가려 했고 그녀는 호반에게 자신의 편집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다음으로 스네퍼는 호반을 설득해서 게일을 고용하려 했지만 그는 먼저 그녀의 실력을 보고 싶어 했어요. 먼저 그녀가 매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고환이 보이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호반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고용했고 바이럴 hit은 새로운 팀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호반은 그녀에게 그렇게 뛰어난 편집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바이럴 hit에서 편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비밀로 했지만 이유는 파크와 싸울 때 호반에게 다음 미스터 비스트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합류했고 그들은 유튜브 채널에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파크와 싸우는 호반을 보고 그에게서 다음 미스터 비스트를 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합류했고 그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보미는 호반이 유튜브 채널에는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시간을 내지 못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다. 그러다 게임장을 지나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 그녀는 게임장 안을 들여다보고는 깡패들을 때려눕힌 태훈을 발견했어요. 한 무리를. 그때 태훈이 길거리 싸움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른 깡패가 나타나 방해했어요. 스트릿 파이터. 그러자 우리의 못생긴 루저. 이쑤시개처럼 마른 녀석이 나와요. 호반이는 태훈이 인맥 리그에 출전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호반이는 태훈이 어떤 무술을 익혔는지 맞춰야 했어요. 갑자기 스네퍼가 웃으며 태권도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태권도의 발차기만 강하다고 생각하고 비웃었지만 게일이 그를 말리며 태권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태권도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술이라고 설명했어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녀는 또한 누군가가 여러 무술 전문가들을 자신의 도장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그들의 힘을 측정했고 그들은 태권도 전문가의 힘이 1000이 넘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챘어요. 그 순간 스네퍼는 태권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했고 호반은 그가 왜 그 영상들을 봐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스네퍼가 새로운 영상을 위해 태훈이랑 싸워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 후에 게일은 UFC 파이터 마이크 존슨조차도 태권도의 특별 기술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기술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태훈이 건달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특별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는 회전 발차기를 날려서 상대를 손쉽게 제압했어요. 한편 호반이는 태훈 같은 프로 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태훈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다음 장면은 학교에 있는 태훈의 모습이고 그가 한때 매우 유명한 태권도 선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 후로 일진이 되어 무술 실력을 악용했죠. 나쁜 짓을 하면서요. 갑자기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NPC 1에게 신발을 넘기라고 시켰어요. 운동화를요. 나중에 호반이도 태훈이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호반이는 양아치들을 때릴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자극이요. 오후에 태훈이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제 자신이 때린 아이의 친구를 만났어요. 태훈이는 전혀 듣지 않고 그중 한 명을 공격했습니다. 그러고는 100엔을 요구했고 태권도는 태훈이 태권도를 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과소평가하고 아이들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태훈을 공격했지만 태훈은 쉽게 피했습니다. 폭력배 두목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태훈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발차기 후 그는 강력한 회전 발차기로 공격했습니다. 태권도는 기회가 없었고 발차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태훈이는 100엔을 요구했고 어제 자신이 때렸던 NPC에게 돈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태훈이 갑자기 태권도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다른 조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훈은 자비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태권도부를 발로 찼다. 스네퍼는 몰래 그 장면을 촬영했고 태훈이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태훈이 스네퍼 쪽을 봤지만 스네퍼는 숨는 데 성공했다. 그는 나중에 호빈에게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호빈은 친구가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태훈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호빈은 자신들이 습격당할 것을 알았다. 스네퍼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게일이 나타났다. 친구들을 보호하려던 그녀는 태훈을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호빈은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게일은 태훈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경에 처했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갑자기 태훈이 호빈이 자기를 때리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스네퍼를 발로 차기 시작했고 호빈의 유튜브 채널을 원했습니다. 호빈은 태훈이 보통 건달이 아니며 자신의 피해자들의 친구들을 인질로 사망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스네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친구의 유튜브 채널을 넘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태훈이 호빈을 위협했고 호빈은 태훈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리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아리 걷어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첫 공격이 실패한 후 그는 오버핸드 후크를 사용했지만 그 기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호빈이는 태훈이에게 얻어맞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뺨을 맞았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포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그들은 병원에 있었고 그는 스냅퍼가 실망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빈이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스냅퍼는 그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스냅퍼는 바이럴 히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 같은 루저가 호빈이 고등학생 조폭을 이기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생 조폭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호빈에게 자존심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호빈은 자존심이 없다고 답했고 태훈이는 보통 조폭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프로 무술가였기 때문입니다. 호빈은 무서워서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방에서 나왔고 동시에 게일이 나타났습니다. 스냅퍼는 자신이 슬프다는 사실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는 또한 게일을 내보내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일이 방을 나가자 스냅퍼는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짝사랑 상대 앞에서 창피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호빈이 스냅퍼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빈이는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기에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전에 며칠 후 태훈이 게임장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호빈이 나타나 기계를 좀 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두 소년이 떠난 후 누군가가 태훈을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이터. 호빈이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그를 이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태훈이는 마치 자신이 갈 것처럼 호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다음에 호빈이는 태훈이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태훈이는 그와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태훈이는 놀랐고 채팅창에서는 호빈이가 격투기 프로 선수에게 싸움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빈이는 미쳤고 태훈이는 호빈이 계속 자신을 자극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후 태훈이는 발차기로 오락기계를 박살냈습니다. 그 후 호빈이는 친구들에게 태훈이에게 도전했던 이야기를 했고 게일은 호빈을 걱정했습니다. 호빈 때문에 스냅퍼는 호빈이 왜 태훈이와 싸우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 후 그는 바로 집에 가서 KFC맨을 보며 새로운 싸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술들. 3강에서는 일반인이 태권도 선수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을 마친 후 삼닭은 그에게 태권도 선수와의 싸움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호빈은 태훈과 링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고 삼닭은 그에게 일반인이 프로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빈은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해결책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호빈이는 자신이 죽고 유튜브 채널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삼닭이 링 밖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닭은 호빈이 태권도 선수의 위험한 회전차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를. 그러므로 이기려면 호빈이는 상대방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발을. 그 순간 그는 삼닭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고 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빈이는 비 오는 날 싸움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종아리 차기를 다시 훈련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공공장소에 갔습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목욕을 했다. 체력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이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전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삼닭은 호빈에게 래플 선수처럼 태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처럼.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이상한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더 강해지기를 바랐다. 며칠 후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고 스냅퍼는 호빈이 옷장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호빈이 옷장에 있었다. 호빈은 괴짜였고 채팅도 무서워했다. 그러자 호빈은 자신이 코어 근육을 훈련하고 있었고 완전 지쳤어요. 그 다음에 좀비처럼 일어섰는데 채팅창에서 호빈이의 이상한 운동하는 모습을 재밌어했어요. 운동 모습이 좀 이상했거든요. 한편 스냅퍼는 호빈이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게일은 호빈이 태훈이의 발차기를 버틸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태훈이의 발차기를 버틸 몸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게일은 호빈이의 훈련을 돕고 싶어 했고 호빈이는 심각하게 다쳤어요. 스냅퍼는 질투했고 호빈이 배를 걷어차이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몇 주 후 그날이 왔고 호빈이는 매우 긴장했어요. 호빈이는 좁은 골목길에서 태훈이와 싸울 계획을 세우고 비 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온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스네퍼가 호빈이에게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말했고 호빈이는 자신의 계획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태훈에게 다시 맞는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파코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태훈이 나오는데 그는 호빈이의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호빈이는 화장실에 나타났고 소변을 보는 태훈에게 베이비 오일을 뿌렸습니다. 소변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태훈에게 노 디디라고 말했고 호빈이는 처음부터 남자 화장실에서 그와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프로와의 싸움을 시작했고 상대를 태클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태훈이 호빈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호빈을 내려다봤습니다. 호빈은 태훈도 주먹이 강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편 스네퍼와 그의 팬들은 호빈이 위험에 처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호빈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종아리 차기로 상대를 공격했다. 채팅창에서는 호빈이 아쿠아 슈즈를 신고 있어서 문제없이 발차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빈은 베이비 오일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줘서 그것을 산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호빈은 상대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태훈은 준비했습니다. 공격. 호빈은 태훈이 왜 미끄러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호빈은 그 후 얼굴을 가리고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는 태훈의 발을 보고 채팅은 호빈의 상대가 염소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호빈은 도망칠 수 없었고 반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종아리 킥을 성공시켰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종아리 킥을 시도했지만 태훈은 동시에 주먹으로 공격했다. 동시에 스네퍼는 친구가 왜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기술을 계속 외치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그는 파코와의 싸움처럼 이것이 호빈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호빈은 태훈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태훈에게 태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호빈이 파코와 싸울 때 태클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삼닥에게 제대로 태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의 다리를 잡았고 태훈을 땅에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스네퍼는 호빈에게 감명을 받았고 그가 훌륭한 NFL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호빈은 프로가 되려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인 크로스 초크를 시도하며 태훈의 목에 팔을 엇갈리게 감았습니다. 또한 그는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기억하며 상대가 곧 기절하길 바랐습니다. 씁니다. 잠시 후 호빈은 자신의 크로스 초크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급해져서 첫 번째 교훈, 절대 흥분하지 마라를 잊어버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씁니다. 호빈은 힘든 훈련 후 실패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훈은 호빈을 내려다보았고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호빈은 갑자기 태훈이 자신의 신발 하나를 훔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삼닥이 일반인이 태권도 선수를 이기려면 발차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호빈은 자신이 실수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빈은 자신이 망쳤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이럴 히트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있던 문성을 봅니다. 한편 보미는 호빈이 자신의 전화를 무시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이브 스트림을 볼 계획이 없었지만 참을 수 없었는데 호빈이 바삭한 버섯머리 리즈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성은 보미에게 호빈이 어떻게 시합에서 질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호빈이 희망을 잃고 절망적으로 공허함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원펀맨 훈련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응원하며 채팅창에 W를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갑자기 스네퍼가 호빈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동기부여를 얻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가 일어서자 태훈이 강력한 발차기로 그의 배를 찼습니다. 호빈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고 삼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닿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거친 회전차기로 몰렸습니다. 스네퍼는 태훈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 싸움에서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호빈을 공격하여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스네퍼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 후 태훈은 호빈을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호빈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스네퍼가 그만하라고 하자 태훈은 화가 났습니다. 그때 태훈은 스네퍼가 호빈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호빈은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상 후 더 강해졌고 슈퍼 사이야인 2. 그러고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2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스네퍼는 친구가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호빈이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복수할 계획이었기에 계속 싸웠고 시청자들은 채팅창에 W를 달아야 합니다. 한편 태훈이는 호빈이에게 기회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강력한 회전 발차기로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호빈이는 한 달 동안 연습해온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다시 태훈을 땅에 눕히고 이번에는 끝장을 내려고 했다. 완전히. 다음으로 그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다. 문성은 호빈이 완벽한 베이스볼 초크를 사용했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태훈은 호빈을 장난감으로 여겼기에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저. 하지만 처음에는 약골이었던 버섯머리가 그를 압도했다. 게다가 그는 UFC 파이터 문성에게 참패했던 날을 떠올렸다. 문성에게. 그러자 태훈은 탭을 치기 시작했고 스네퍼는 친구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호빈이에게 축하를 건넸지만 호빈이는 싸움이 끝났다는 걸 몰랐다. 그 이유는 호빈이의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상대를 거의 죽일 뻔했기 때문이다. 스네퍼가 친구를 말렸지만 호빈이는 삼닭이 가르쳐준 대로 10까지 세었다.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호빈이 10까지 셀 때쯤 태훈이는 의식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태훈이는 마지막 음마 경기 후 문성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걸 기억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났고 호빈이와 스네퍼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는 호빈이를 졸라 죽이려 했지만 호빈이는 자기가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를 졸라 죽이려 했지만 호빈이는 자기가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훈이 떨어뜨린 시계도 건네주었다. 그 시계는 태훈에게 매우 중요했고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떠나기 전에 호빈을 위협했고 그가 호빈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호빈을. 그 후 호빈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땀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바디 스프레이 광고를 시작했고 그러는 모습이 마치 장난감 인형 같았다. 그래서 그는 광고를 추가했고 바이럴 히트 스트림은 끝났다. 저녁에 가른 라이브 스트림을 멋진 영상으로 편집했다. 그녀는 많은 효과와 이모티콘을 포함했고 그녀의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다. 며칠 후 호빈은 구독자 19만 명을 달성했고 그는 자신의 그 팬들 때문에 며칠 후 보미는 맥도날드에서 호빈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100개의 크랩 패티를 시켜 그녀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습니다. 패티요. 그녀는 그가 주문한 100개의 크랩 패티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그녀의 번호를 물었습니다. 차였고 그 거구의 남자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 후 보미는 호빈이 아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아 슬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이나타운의 어떤 사람들이 20만 원짜리 돼지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황명이 나타나 200kg이나 되는 무거운 고기를 거뜬히 어깨에 메었습니다. 어깨에. 한편 그는 인기 영상을 보고 있었고 호빈을 때려서 바이럴을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그 후 학교에서 호빈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최신 영상이 바이럴이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바이럴이. 잠시 후 스네퍼는 호빈이 싸움에서 바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싸움에서 바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때 호빈은 태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계를 돌려줄 때 그는 태훈이 다른 깡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해. 다음으로 호빈이는 태훈이의 싸움 영상이 많은 여자애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바이럴 됐다는 걸 알게 됐어. 갑자기 호빈이는 태훈이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던 말을 취소했어. 왜냐하면 태훈이의 잘생긴 얼굴 때문에 많은 여자애들이 태훈이에게 반하게 된 게 질투났기 때문이야. 오후에 가엘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여. 그때 같은 반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가엘을 놀리기 시작했어. 걔네들은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해서 가엘을 장난 영상에 이용하려고 했어. 가엘이는 막으려고 했지만 불량배들은 가엘이를 땅에 밀어붙였어. 걔네들은 영상 삭제도 거부하고 호빈이의 싸움 실력을 놀리기 시작했어. 기술들을. 가엘은 화가 나서 깡패 중 한 명을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가엘을 둘러싸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엘은 울기 시작했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스네퍼가 나타났지만 소용없었고 얻어맞았습니다. 하층 깡패들은 스네퍼를 비웃었고 한 명은 가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호빈이 나타나서 우두머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호빈을 쳐다봤지만 키가 작다고 비웃었습니다. 호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호빈에게 자신과 겨뤄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며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고 태연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태연하게 굴며 태연처럼 100엔을 요구했습니다. 조폭들은 그가 태연을 따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호빈에게 불평 없이 100엔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음으로 두목이 호빈을 공격하려 했지만 탑지 문성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호빈과 그의 친구들은 문성이 나타나 싸움을 멈춰줘서 기뻤습니다. 한편 스네퍼는 가엘이 자신을 괴롭히는 애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조폭들이 장난 영상을 만들고 있었고 스네퍼가 자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네퍼가 호빈에게 가엘을 울린 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빈은 가엘을 위로하려 했고 가엘은 얼굴을 붉혔다. 저녁에 잠자리에 든 호빈은 문성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문성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문성은 호빈에게 보미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말했다. 보미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때 가엘이 나오는데 호빈이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생각하며 변태 같은 행동을 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호빈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를 유혹할 계획을 세웠다. 몇 시간 후 보미는 다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었고 황민이 매일 변태처럼 자신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갑자기 호빈이 나타나 베이비 오일 맛 딸기 파르페를 시켰어요. 그러고 보미가 자기한테 정말 화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호빈이는 2달 동안 보미를 무시하면 안 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보미 앞에서 바지를 벗어야 했던 후로 계속 창피했었어요. 그러자 보미는 호빈이 손에 쓴 사과 편지를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가엘이 나타나 호빈이의 게임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호빈이는 가엘이 왜 자기를 찾는지 물었어요. 한편 보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엘이 귀엽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엘은 호빈을 놀릴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행동하기로 하고 호빈이 보미에게 선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보미는 알았다. 호빈이 보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매일 이야기했다는 말도 보미에게 전했다. 이후 보미는 호빈이 자신에게 아직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미에게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낼 계획이었고 가엘은 작별 인사를 했다. 가엘은 슬펐지만 그가 보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그 굴욕적인 하루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 호빈이 보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기뻐했다. 그때 누군가가 가짜 뱀을 그녀에게 던졌다. 그녀는 넘어졌고 호빈의 학교 불량배들은 그것이 장난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한편 보미는 혼란스러워했고 차 한 대가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중에 호빈이 코미디 크루의 장난 영상을 보는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이 가엘을 괴롭히던 녀석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그는 그 불량배들이 장난 후에 그 여자에게 친절하게 사과한 것에 놀랐어요. 장난 후에. 그러자 스네퍼는 그들의 시청자들은 코미디 크루가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고 호빈이는 그들이 구독자 7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호빈이는 질투가 났고 그런 장난도 하고 싶어 했어요. 스네퍼는 호빈이에게 그들도 다른 장난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매우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시청자분들. 하지만 스네퍼는 일주일에 격투 영상 3개를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호빈이는 완전히 반대했고 야구 초크를 사용했습니다. 게일이 편집본을 분석하는 동안 코미디 크루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여자애가 호빈이 마른 체형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 다음 호빈이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빈이와 친구들은 짜증이 났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깡패들은 떠나려고 했고 바이럴 히트를 비웃었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19만 명밖에 안 된다고 놀렸습니다. 호빈이는 장난 영상도 올리겠다고 답했지만 스네퍼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스네퍼가 말하는 동안 호빈이는 보미한테 온 메시지를 받고 듣는 걸 멈췄어요. 갑자기 보미가 병원에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녁에 병원에 있는 보미를 보는데 다행히도 다른 세계로 보내는 트러쿤에게 치이지 않았어요. 트러쿤이 다른 세계로 보낼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미는 문성에게 장난 때문에 길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자신들을 코미디 크루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튜버들 때문이었죠. 발목을 접질렀고 차에 거의 치일 뻔했대요. 그리고 차에 거의 치일 뻔했는데도 코미디 크루가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차에요. 호빈이 갑자기 방에 나타나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고 그는 이유 없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보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와 이야기하는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그런 다음 그는 방에서 나와 마블의 퍼니셔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그러자 우리는 호빈이 패배자 코드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강한 전투원들 앞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전투원들 앞에서는 깝치지 마라. 그 순간 그는 하층민 깡패들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을 만나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하여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몇몇 일 전에 그는 여러 명과 싸우는 방법에 대한 강좌 영상을 보았습니다. 상대들을 다음 날 아침 스네퍼는 호빈에게 왜 코미디 크루와의 싸움에 대한 생각을 바꿨는지 물었습니다. 크루와 호빈은 사랑 때문에라고 답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후 그는 스네퍼에게 자신이 사용할 전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미디 크루는 계속해서 장난 영상을 촬영했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야쿠자 행세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 2개의 영상으로 바이럴이 되었고 돈을 엄청 벌 거라는 걸 알았죠. 그걸로 촬영팀 멤버들은 그 돈으로 새 오프화이트 옷을 살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코미디 팀을 감시했던 바이럴 히트갱이 등장합니다. 호빈이는 스네퍼에게 보미로부터 코미디 팀 영상 대부분이 아마도 연출된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스네퍼는 코미디 팀이 장난을 꾸며냈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장난. 그는 엘리베이터 장난 영상을 보고 거기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호빈이는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그러자 스네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콘텐츠가 매우 재밌어서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경찰 영상을 확인했고 경찰이 흡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경찰이 근처에 있었던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루미가 호빈을 장난치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함께 장난을 치자고 제안했지만 호빈이는 꾸며낸 장난을 거부하고 코미디 크루와 함께 영상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코미디 크루와 함께 꾸며낸 장난을 친 루미를 보게 되고 그녀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빈 덕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그녀는 짜여진 장난에 속는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코미디 크루 리더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동의했어요. 로건 폴처럼요. 게다가 그들은 시청자들을 속여서 새로운 구찌 트랙수트를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느려. 잠시 후 루미는 그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래서 코미디 크루 리더는 바이럴 히트를 폭로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느려. 그 이유는 그들이 호빈과 태훈 사이의 싸움이 조작된 거였어요. 그러고는 시청자들이 폭로 영상을 좋아할 거라고 바이럴 칠 거라고 말했어요. 루미는 충격을 받았고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미는 빠지려고 했지만 코미디 크루가 협박했어요. 구독자들을 바보라고 모욕하는 루미의 영상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때 루미는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자신도 영상을 찍어놨었어요. 영상을. 하지만 루미는 코미디 크루를 폭로하기 위해 바이럴 히트와 협업했다고 밝혔어요. 크루를. 그때 호빈과 그의 패거리가 나타나서 다음 수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호빈이 갑자기 상대들을 쳐다보며 마치 조폭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코미디 크루 리더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호빈이 그의 앞에 서 있었지만 키가 2배는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삼닭의 영상이 호빈에게 여러 명의 상대와 동시에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들을 말이죠. 삼닭은 일반인으로서는 여러 명의 상대와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말입니다. 그러고는 농담이었다며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호빈은 첫 번째 단계가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호빈은 스카페이스처럼 행동했고 더욱더 바키안마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풍겼다. 그 다음 그는 상대방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 역시 바키안마의 기운을 감지했다. 갑자기 신발을 잃어버리면서 그의 허세가 들통났다. 코미디 크루는 그의 속임수를 간파했고 호빈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이후 호빈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코미디 크루 일당은 그를 쫓았다. 한 깡패가 호빈에게 다가와 공격했지만 호빈은 이마로 펀치를 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종아리 킥으로 반격했다. 그 후 호빈은 왜 자신의 킥이 먹히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동시에 문성은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호빈을 과소평가했다. 호빈. 그래서 문성이가 친구들에게 호빈이 한 달 동안 종아리 차기를 10,000번 연습했다고 말했어요. 그랬죠. 그러자 코미디 크루 2명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문성이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죠. 바로 그때 마 챔피언이 호빈의 위압감이 통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호빈의 위압감 때문에 그들이 그를 거대한 고릴라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어요. 갑자기 호빈이 헨타이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싸움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게일이 호빈의 싸움을 방해했고 코미디 크루에게 한 명을 다치게 할 거라고 위협했어요. 그들의 친구들 중 두려워서 리더는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남자친구가 왜 싸우려 하지 않고 후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호빈이는 아드레날린에 들떠서 계속 싸우고 싶었기에 실망했습니다. 계속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럴 히트가 라이브 스트림을 종료했고 호빈이는 처음으로 싸움에서 흥분을 느꼈기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싸움에서 흥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폭로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코미디 크루는 유튜브에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자 우리는 게이를 보게 되는데 그녀는 더 이상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바이럴 히트가 더 많은 구독자를 얻었고 충분한 수익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익스포저 비디오에 나온 람보. 다음 장면에서는 보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호빈이 보미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보미는 호빈에게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배에 부딪히더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을 험악하게 쳐다보던 남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황민이 보미를 만지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막습니다. 문시용은 보미를 쫓아다닌 황민을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황민이 폭력적으로 변하려 하자 문시용은 3-1 1교시를 사용합니다. 그는 상대를 흥분시키려 했고 황명은 그가 왜 호빈을 따라하려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호빈. 그러자 문시용은 다음 수를 두려 했고 그는 삼닥처럼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UFC 챔피언 로건 그레이시가 문시용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용의 뛰어난 재능을. 하지만 문시용은 슈퍼루키였고 그는 황명을 상대로 특별한 MMA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황명. 하지만 레슬링 선수 황명은 막을 수 없었고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문시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지만 문시용은 쉽게 피했습니다. 그 후 황명은 상대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수로 보미를 여행. 동시에 호빈이 그것을 보고 어디선가 나타나 샤우트를 구했어요. 그는 황명 쪽으로 달려갔고 황명은 즉시 그의 목을 잡았어요. 호빈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이유는 황명이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챔피언이었지만 씨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귀여운 여자아이들이었지만 여자아이들은 항상 그를 싫어했어요. 항상 여자들에게 차였기 때문에 문시용 같은 잘생긴 남자들을 싫어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 앞에서 멋부리는 남자들을 어떻게 때렸는지 보여줘요. 다음 날 호빈이는 정서적 충격을 받았고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는 또다시 보미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무능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루저였죠. 그때 그가 느낀 두려움은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스네퍼는 호빈에게 이번에는 황민과 싸우지 말라고 조언했고 애벌레가 산돼지를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죠. 갑자기 게일은 황민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 호빈의 패배 영상을 올렸고 그 게시물은 바이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빈은 팬들에게 해명해야 했고 스네퍼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일은 호빈에게 황민과 싸울 계획인지 물었지만 스네퍼는 그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했고 황명과 싸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호빈이는 그런 거대한 돼지와 싸우다 죽을 거라고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싸우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스네퍼는 팬들에게 호빈이와 황명의 싸움은 단순한 오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고 호빈이는 황명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해서 호빈이는 황명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미가 글을 써서 호빈에게 황명과 싸우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갑자기 썸닭이 영상을 올려 그에게 세륨 레슬러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빈이는 초보자가 그래플러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빈은 승리가 불가능함을 알았지만
황명과 맞설 욕망이 그 안에서 커져갔다. 그의 마음속에 그는 이전 싸움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욕망의 이유를 깨달았다. 며칠 후 스네퍼는 전화를 받았고 운전하며 통화를 했다. 한편 호비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스네퍼에게 황명에게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명에게 그때 우리는 호빈이 아드레날린에 중독되어 싸우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드레날린에 중독되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의욕적으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황명을 발견하고 맹수와의 싸움에 도전했다. 그가 갑자기 황밍을 놀리기 시작했고 황밍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황밍의 가슴을 만졌고 상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스네퍼가 나타나서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습니다. 태훈이는 호빈이 세륨 챔피언과 싸우는 게 미친 짓이라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호빈이 도장에 자신을 찾아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호빈은 태훈에게 강력한 회전차기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태훈이 그를 차기 시작했고 호빈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이에 대비하여 책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태훈이 온 힘을 다해 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호빈은 태훈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훈에게 태권도가 가장 강한 무술이라고 말했고 그 말로 태훈을 설득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게 했습니다. 이어서 호빈이 공격을 시작했고 그는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아리 차기를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온 힘을 다해 적중시켜서 기뻐했습니다. 힘껏. 스네퍼와 시청자들은 그의 강력한 타격에 감탄했습니다. 호빈은 갑자기 자신의 종아리 차기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명은 간지럼만 느꼈고 호빈은 연속으로 종아리 차기를 날렸습니다. 바삭한 버섯머리 스타일의 황명은 마치 만리장성과 같았고 그는 진지하게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호빈은 강한 짐승과 싸우며 도망치라는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브로스키는 뒤로 뛰고 있었고 팬들은 그가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편 스네퍼는 시청자들을 열광시키며 호빈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종아리 차기가 황명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관중으로부터 세륨 레슬러는 종아리 차기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황명이 호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모래밭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호빈의 종아리 차기는 효과가 없었고 그는 다음으로 배운 것을 삼닥한테 배웠어. 달리면서 황명이 얼굴을 쳤지만 효과가 없었어. 황명이는 불꽃 세례를 받은 물 포켓몬 같았어. 그때 삼닥의 말이 생각났어. 초보는 레슬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고 베이스볼 초크를 시도했어. 호빈이는 상대가 목이 굵은 근육질 보디빌더라는 걸 깨달았어. 결과적으로 베이스볼 초크는 쓸 수 없었고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황명이의 멋진 헤어스타일을 망치는 거였지. 호빈이 머리채를 잡자 황명이는 프런트 섹스를 사용했어. 호빈이는 WW 움직임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시청자들은 의아해했지. 황명이 위시에서 주문한 존 시나 짝퉁 흉한 버전이라면? 그 후 황명은 손에 이상한 것을 들고 있었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가 호빈의 척추를 뽑았다고. 호빈은 워킹데드의 좀비처럼 행동했다. 스네퍼는 친구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는 스트라이커로서 질 의향이 없었다. 한편 태우는 자신이 호빈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호빈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새로운 기술을. 하지만 그는 태훈에게 배운 기술을 이용해 밥솥이 되려고 했다. 밥솥. 그가 뒤로 달린 이유는 상대를 공격할 다음 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자 그는 움직였고 황명을 강력한 뒤차기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태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도장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개인 지도를 하는 것을 꾸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현재 MMA가 가장 인기 있는 무술이며 그 때문에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태권도를 인기 있게 만들고 다음 MMA 대회에서 태권도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에서 태권도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태훈이 왜 호빈을 도왔는지 알게 됩니다. 호빈은 뒤로 뛰어야 했고 태훈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태훈은 그게 호빈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백킥을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호빈의 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금지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명란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황명은 쓰러지지 않았고
다시 프런트 색플렉스를 사용했습니다. 모두 호빈이 끝장났다고 생각했고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뭔가를. 호빈은 황명의 머리카락을 잡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호빈은 황명이 가발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움을 멈추기로 했고 호빈은 황명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상대도 그저 멋있어지려고 레슬링을 시작한 루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멋있어지려고. 그는 여자들이 운동선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명은 발모자를 먹었고 호빈은 그가 보미를 몰래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상이 스토커라고 생각했고 그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데이트 고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황명이 자신이 루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저 유튜브에서 유명해져서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호빈이랑 스네퍼는 루저가 어떤 기분인지 알기에 같이 울기 시작했어. 잠시 후 황민이는 집에 갔고 여자친구 사귀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지. 하지만 호빈이는 그를 돕고 싶었고 팬들에게 그의 새로운 친구를 응원해달라고 부탁했어. 새 친구 말이야. 다음으로 호빈이는 그의 새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튜브를 해서 언젠가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어. 그렇게 라이브 스트림은 끝났고 보미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기뻤어. 한편 태훈이도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했고 호빈이가 영상에서 태권도가 최강의 무술임을 보여줘서 자랑스러웠어. 한편 태훈이는 라이브 스트림을 보면서 호빈이가 자랑스러웠어. 왜냐하면 자신의 영상에서 태권도가 가장 강한 무술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밤에 가엘은 황민과 함께 영상을 편집했고 황민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고 조회수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스네퍼는 유튜브에서 그들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왔고 그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호빈은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매우 행복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머니에게 빚을 갚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간호사 한 명이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호빈은 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빈이는 기뻐서 울먹였고 즉시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보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고 보미는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자 호빈이의 친구들이 나오고 그는 스네퍼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스네퍼는 그를 축하했고 호빈이는 미소 짓기 시작했다.